네, 내내 상승 가도를 그려나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약간 조정을 받습니다. 사실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1%씩 내리는 와중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잡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 잠금 해제 통해서 저평가된 종목들 함께 발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분과 함께라면 마음이 참 든든할 텐데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이랑 함께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면 좋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뒤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봐주셨던 종목에 대한 AS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엠젠솔루션 나와 있는데요. 엠젠솔루션 6월 중반부에 봐주셨고 이제 최고가 기준으로는 16%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살짝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을지 현재 시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스몰캡 기업들을 많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스몰캡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역배열 형태의 주가에 놓여 있고 방금 이제 차트에 나온 것처럼 한 번씩 이제 주가가 급등할 때 보통 조금씩 윗꼬리를 다는 이유는 그동안에 손실이 나 있었던 사람들과의 이런 손바뀜 형태가 종종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엠젠솔루션의 주가 급등 후에 이제 상승분을 반납한 것도 이제 그러한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농림부의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 이행을 국방부와 협력해서 산불 동원 체계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엠젠솔루션을 말씀을 드릴 때 결국은 이런 화재와 관련된 거는 사람이 할 수는 있으나 그 범위가 많아지게 되면은 AI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업들이 점차 부각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는 있겠으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 코너 취지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투자했을 때 진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종목 찾기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종목을 꾸준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젠솔루션 관련해서 AS 전략 마련해봤고요. 이제는 새롭게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종목을 찾아볼 텐데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힌트부터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잡아볼 수 있는 섹터, 키트루다, 제약바이오 쪽 나와 있는데요. 글로벌 1위 키트루다를 잡아라, 병용요법부터 시밀러까지 K바이오 기업들이 키트루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을 안고 있고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 시장을 주도하는 쪽이 바로 이 키트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체 의약품 매출 1위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담겨 있었더라고요. 네. 어디서 기회를 포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요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글로벌 항암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거는 미국 머크사의 키트루다입니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들의 전략적 향후 먹거리 키워드로도 지금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데 키트루다는 머크사가 개발한 3세대 면역 항암제입니다. 1세대, 2세대는 제가 일단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 근데 이 3세대와 달리 이게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건데 환자의 유전자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리고 부작용이 적다는 점에서 키트루다가 정말 많은 부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전체 의약품 매출 1위가 지난해 키트루다였었고요. 증권가에서는 키트루다의 매출액을 이제 24조 원으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수가 아까 제가 바이오시밀러들이 이제 활활 타오른다라고 이제 기사 제목에 나와 있었던 이유는 이 키트루다의 특허가 2028년에서 32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에서 만료가 됩니다. 그러면 복제약을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 상황 에서 키트루다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성능이 더 좋아진 키트루다 다음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 부분이 오늘의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키트루다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키트루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키트루다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 넥스트 키트루다는 어떤 기업이 발굴을 하고 그 수혜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찾아보는 힌트를 얻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힌트 속에서 어떠한 종목을 바라보면 좋을지 종목명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가 나와 있는데요. Y바이오로직스 관련해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는지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넥스트 키트루다, 앞서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죠.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일단 리가켄 바이오랑 협력을 해서 항암 치료제 이쪽을 개발한다고는 알고 있고 네. 넥스트 키트루다를 노려볼 수 있는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포인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2023년도에 코스닥 시장의 기술 특례에 상장한 기업입니다. 항체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인데 전임상 서비스, 다른 바이오 기업들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기업이고요.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이중항체 기반의 사이토카인 융합체 개발을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2016년부터 리가켄 바이오와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었던 이력이 있었고 2020년에도 기술 이전에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 회사가 수취한 금액이 이제 100억 원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바이오 업계에서 어떤 게 주목을 받고 있냐면 이제 ADC라는 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항체 약물 접합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항체, 페이로드, 링커 이렇게 세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예시로 좀 들면은, 이게 폭격기랑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제 폭탄을 실은 폭격기가 타격 지점 근처에 도달하면 폭탄을 타격하는 건데, 폭격기가 이제 항체고요. 그리고 장착되는 게 이제 링커고, 이제 폭탄이 페이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체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존재하다가 표적 세포 내에 특정 조건이 맞춰지면은 페이로드가 방출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게 플랫폼 쪽에서 지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여기에서 항체를 발굴하고 개발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러면 이게 왜 지금 부각을 받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어떠한 모달리티라는 거는 치료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회사의 플랫폼은 어느 모달리티에도 다 적용된다라는 관점에서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코스닥 기업 중에 인투셀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하고도 ADC 플랫폼 B7H3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투셀이 상장할 때 주목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2015년 리가켄 바이오의 공동 창업자이자 리가켄 바이오의 핵심 플랫폼 기술을 만든 박태규 대표가 설립한 회사인데, 이제 그 회사하고도 협력을 했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기술 이전이 꾸준하게 계속 진행돼 왔었다라는 부분이 이 회사의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세대 면역 항암제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1세대, 2세대하고 달리 암세포와 싸우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이 회사의 항체 플랫폼은 충분히 기술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투자 키워드가 이제 넥스트 키트루다였는데, 그럼 키트루다에는 단점이 없나? 살펴보면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전체 암 환자 중에 30%만 키트루다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런 부분이겠죠. 30% 말고 40%, 50%, 60%, 100%까지 혹시 다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이제 이런 게 바로 넥스트 키트루다에 대한 얘기가 나온 배경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뮤노사이토카인이라는 겁니다. 키트루다 불응,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은 이런 환자 대상 폐암이나 대장암에서 반응을 보였고, 그러면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미 여기에 우리는 잘 몰랐지만 지금 엄청나게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서밋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은 이보네시맙 기술을 72조 원이나 들여가지고 지금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키트루다를 만든 머크조차도 중국 기업의 기술을 약 48조 원에 이제 라이센스 아웃 했습니다. 그래서 이보네시맙, 라노바, BNC327 같이 미국과 독일에 있는 유명 바이오텍 기업들이 15조 원에서 70조 원에 달하는 지금 돈을 쏟아부으면서 넥스트 키트루다에 지금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 동사의 이중항체 기반 사이토카인 융합 항체에 대한 관심도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갖고 있던 키투르다가 좋은데 약간 약점이 있었고 그 약점을 보완한 새로운 기술 이뮤노사이토카인 이거와 관련해서 이 기업이 기술력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어려운 이야기도 이렇게 좀 쉽게 풀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짚어볼 텐데 리가켄 바이오에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하기는 했는데 시너지 효과가 어느 정도로 날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지난 5월 리가켄바이오와 차세대 ADC로 주목받고 있는 면역 조절 항체 접합체 개발을 위한 면역 항암 기전 신규 항체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선급금도 받고요. 단기 마일스톤 그리고 개발과 상업화에 따른 마일스톤 그리고 실제 향후에 매출액이 발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로열티도 수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계약상의 문제로 지금 비공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 계약을 통해서 크게 얻은 거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가켄바이오의 면역 항암 기전 신규 항체에 대한 독점점 권리를 확보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아직 시가총액이 2천억 원도 되지 않는데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과 이렇게 기술 이전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레퍼런스 측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이제 좀 상승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공시가 이제 하나 있었는데 면역 항암제가 포함된 이중항체와 사이토카인 파이프라인 국책과제 선정 공시가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의 어떤 지금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산자부 과제 중에서 이렇게 뭔가 바이오 쪽으로 60억 원이 넘는 과제는 신약 개발 과제는 흔치 않다. 그래서 상기 파이프라인 고도화에 대해서 동사는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어제 공시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가격 밴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장 말씀해 주신 대로 6%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 7%대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 가격 라인에서 매수해보면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9,500원에서 10,000원 정도 사이면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구간인 것 같고 사실 이런 소식들 지난 5월이나 최근에 부각이 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12,000원, 14,000원에서 고가를 형성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기술력 있는 기업들도 지금 이 회사와 함께 기술 이전도 하고 같이 공동 개발을 하는 것처럼 이미 기술력은 인정을 받았고 근데 그런 사이에서 지금 당장은 실적은 당연히 이제 신약 개발 회사나 이런 플랫폼 회사는 아직은 낮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기업 가치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한 15,000원 정도로 보시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그래도 지금 오늘처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 8,000원 선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스크 주의 구간은 8,000원 구간 그리고 목표 주가는 단기 고점을 돌파해서 15,000원까지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능 구간은 9,5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책정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